네, 12월 22일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보합에서 간신히 빨간불만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좀 야속하네요. 0.66% 내린 853.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이건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드레스 코드로 레드를 하나 넣기로 해가지고 저희 둘은 이제 맞았는데 레드 못 네. 받으셨어요, 연락을? 네, 못 받았어요. 사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우연히 맞았는데 오늘 좀 그래요.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고 좀 국한되어 있어요. 반도체 아니면은 바이오만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삼화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신광섭 매니저는 과감하게 이 종목의 역전의 승부를 보지 않겠다, 패스한다, 캐캐묵은 뉴스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미 오전장부터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네. 삼화전자 계속 중국이 이 히토리 무기화의 진심인 것 같던데 이 정도면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항상 이런 히토리 관련주들은 좀 정치적인 테마주 이슈로 좀 항상 부각이 됐었던 거고 유니언 머터리얼즈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세토피아. 물론 지금 히토리가 70%가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 내년부터 좀 정제 기술을 통해서 세토피아가 향후에 증설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토피아도 충분히 이슈는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반도체나 이런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다 보니 이거를 정치적인 갈등의 요소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항상 꾸준하게 이런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이 컸었던 만큼 아까 신광섭 매니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단기적인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삼화전자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히토리 관련주들이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와중에 삼화전자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매수 잔고가 좀 강하다라는 거는 약간 대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이건희 부장이라면 삼화전자 보유자 입장에서 오늘 종가에 매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날에 보시겠습니까? 갖고 가야죠, 이거는 지금. 요거는 갖고 가야 돼요. 예. 네. 워낙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바닥에서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온 애들은 월요일 날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슈가 나오게 된 게 중국이 히토류 갖고 무기화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좀 다른 이슈를 들고 나왔죠. 기술 수출, 그러니까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토리를 가공하는 기술을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흑연이나 게르마늄 일부 한 4개 품목은 아예 수출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이 엄청난 큰 펀치를 때리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 무기를 지금 쓰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지금 별로 안 좋은 후진 반도체까지 그냥 다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의 골이 지금 점점 깊어지고 이게 약간 주도권 단순히 패권 경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계속 찾는 거고요.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항할 수단을 계속 찾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화전기나 삼화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전기차 때문에 구동 모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히토류 금속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부각받았던 거고 그동안 이제 잊혀졌다가 이게 언제였냐면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굉장히 부각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워낙 또 바닥에 있던 종목이니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화전자를 제외한 히토리주들은요? 히토리주들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시세를 다 줬죠. 오늘 윗꼬리에 다는 애들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에서 히토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사실은 아직 주력은 전선인데 올랐던 거고 히토류 관련돼서 베트남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내에서도 히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LS그룹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토피아 같은 이제 중소업체들도 이제 한다고 얘기 나오겠죠. 예전에 이제 리튬이랑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 리튬 한다고 하면서 뭐 올라왔는데 히토류도 약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일단 이화진 과장은 그래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건희 부장은 삼화전자가 오늘장 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만은 조금 더 들고 보겠다. 하지만 그 외 히토류 안에서 윗꼬리가 달린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하자.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산타가 와준 종목이 있어요. 가온칩스를 포함한 디자인하우스 주입니다. 301억 원 규모의 잭팟 수주를 뚫어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거의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갔다가 현재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19.38%, 57,400원,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화진 과장님. 네. 가온칩스가 며칠 전부터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뉴스 속에서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1차적인 슈팅 고점은 좀 확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필두로 천장을 뚫어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내년에 향후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국에는 이 회사도 차량용 관련 AI 전문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고객사들을 통해서 이런 펜디스 관련 수주는 계속 꾸준히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텔레치스나 뭐 넥스트치과 같은 이런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증설 효과나 아니면 저기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저 완성업체 이제 출전에 관련된 뭐 레벨 테스트 이런 이슈들이 계속 어느 정도 스케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업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시발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런 반도체 펜디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결국 이런 공급 계약이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향후에 그에 대한 밸류를 좀 추가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그러면은 보유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오늘 그와 함께 디자인하우스 뭐 AD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13% 넘게 올랐지만 현재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5%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 코아시아의 경우에도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은 7%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진 과장은 가온칩스를 보유하겠다라고 했어요.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도 같은 입장인 건지 혹시 그 안에서 가온칩스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일 건지. 일단은 뭐 대장주가 가온칩스라면 가온칩스 쪽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코아시아나 이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도 저는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고객사들이 어떤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가온칩스가 시장을 일단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온칩스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장으로 가온칩스를 보겠다. 그래서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CXL 관련주도 좀 뜨겁네요. 내년 CXL 2.0 테스터를 1분기 중에 개발 완료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엑시콘이 오늘장에도 올랐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5.83% 급등에 17,630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부장님, 오늘 이 종목 보니까 한 일주일 새 주가 레벨업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가기도 했고요. 엑시콘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뭐 들고 가실 분들은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네. 좀 많이 터졌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 같으면 매도를 하겠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거래가 엄청 실려져 이번 주에. 그럼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못 파셨다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고 해도 지금 15% 올라가는 거죠. 15%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추가 보유도 가능하다. 앞서 저희가 디자인하우스 이야기했어요. 네. 디자인하우스 쪽이랑 CXL 쪽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테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선호도를 따져보자면은 지금 굳이 그걸 고르는 것보다는 시장에 둘 다 반응하니까 다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장님이라면 압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뭐 굳이 나누니까 뭐 HBM, CXL, 뭐 지금 뭐 핌도 나오고, 네, 맞아요. 뭐 디자인하우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공정과 네. 뭐 제품의 명에서 다 이제 틀린 건데 분류 기준이 다르죠. 분류 기준이 다른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반도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HBM이 뜨면서 HBM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장비주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기판이랑. 지금 그게 쉬고 있고 네. 어디로 갔냐면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ARM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은 IP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전 단계. 그거 하는 게 지금 퀄리티스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많이 올랐던 오픈 엣지 같은 애들이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소외됐었는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나 디자인 하우스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는 파운드리보다는 기성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AI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회사가 더 주목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미국에서 ARM이 상장 이후에 빠졌다가 50불대에서 지금 74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증시에서 이 반도체주가 죽지 않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불씨가 꺼질라 치면 다시 오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다 엑시콘에 대해서 신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았고요. 보유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한 축에서는 바이오주가 올라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볼게요. 첨생법 통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지금 들어왔고 거의 이게 1차, 2차적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차 관문을 통과한 상태, 이제는 마지막 상정만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관련주로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또 최근에 바이오를 좋게 보고 계시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청생법 관련해서는 세포 치료제 오늘 업체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GC셀이나 큐로셀, 네. 큐리옥스, 차바이오텍 이런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청생법이 좀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세포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 청생법이 통과가 되어야 이걸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중소형 병원단에는 실제로 지금 GMP 인정을 아직까지 못 받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병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세포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이 청생법이 통과되어야 향후에 그런 절차나 임상 관련된 진행이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생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상승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통과가 된다면은 첨생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 기술력을 활용하거나 무언가 여기서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의 주가 상승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뭐 GC셀도 같이 상승했고요.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5.08% 급등한 4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개인적으로 바이오주 네. 최근에 좀 포트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들렸었어야죠. 벌써 늦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면 늦었어요? 큐리옥스도 지금 매수하면 늦었습니까? 큐리옥스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바이오 관련돼서 여전히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내년 초까지 이어갈 수 있는 주요 섹터는 이제 매경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랑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일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약할 수 있고요. 그 또 하나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정도를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 쪽이 좋은 이유가 일단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불 때 바이오가 관심을 더 많이 받고요. 학회도 많이 있고 또 1년간의 성과들이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1월 달에 주로 자금 집행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보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바이오 종목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뭐 첨생법 이슈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준비를 잘했던 회사들의 여전히 이제 수출 계약권 관련된 것들도 많이 걸려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오주는 갖고 있었어야 했다. 근데 그 안에서 첨생법 관련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아직 시세 분출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첨생법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마지막으로 볼게요. 1월에 기대하는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면은 또 CS2024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 축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스마트폰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율주행 쪽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서 오늘 7%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도 좀 새내기주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 뭐 새내기주 핫한데 이 종목은 그렇게 달리지 못했잖아요. 이 CS 효과 보면서 달릴 수 있을까요? 네,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 새내기주라고 하기에 뭐 8월달에 또 상장을 했었고 그때는 뭐 큰 흐름 나왔다가 계속 꾸준히 빠져왔던 흐름인 것 같은데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넥스트 칩도 이번에 CES 2024에 갑니다. 이게 한 3년 연속으로 이제 그 CES 2020 그 행사에서 자율주행이 계속 꾸준히 이제 큰 주제로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가장 큰 먹거리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겠죠. 이제 카메라, 이제 레이더, 라이다가 있듯이 여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물론 이번 올해 레벨 3단계에 대한 자동차들이 하나둘씩 나오려고 했었는데 다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안정성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뭐 G90이나 아니면 벤츠의 S클래스 세단 같은 이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항상 CES 이슈 이전에 항상 주가를 먼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향에 따라서 좀 바뀌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1월달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특징주에 매도 의견이 나온 거는 삼화전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테마주뿐이었고요. 나머지 바이오 반도체 들고 가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죠. (12월 20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가 우리 증시에 사실 나타나긴 했는데 오늘 장은 좀 조용했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오늘 특히 오후장이 계속 파란불이 들어와서 낙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 위험 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쉬어가고 혹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보유 의견으로 저희는 가져가 볼게요. 그럼 정확한 마감 상황과 함께 오늘장 정리는 김예솔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2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상승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조리 빠져나갔지만 이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2,599포인트로 2,600선이 깨진 채 오늘 시장 마감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수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대 하락하며 800선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4만 6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CXR 수혜주로 최근 부각을 받고 있는 TLB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몰리고 있는 HLB도 오늘 역시나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DX 그리고 방산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은 셀트리온을 연일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한 태양광 방산기업인 하나솔루션도 역시나 수급이 몰렸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까지도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중국에서는 오늘 과도한 게임 시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대책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국의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쿠키런 킹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시장에서 14%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큰 매출을 내고 있는 크래프톤도 13%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위메이드 맥스 역시도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역시도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올해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는 호재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이 터졌는데요. 시장도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코다코가 오늘 6%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요. 역시나 부품 관련 기업인 시노펙스 11% 두 자릿수 상승률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부품 기업 파라텍과 나노팀 그리고 TCB 글로벌까지도 14%부터 5%, 3%대의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한편 오늘 또 첨셈법 개정안으로 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파맵신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유틸렉스 역시도 13% 두 자릿수 상승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인 한올 바이오파마와 ABL 바이오 그리고 차바이오텍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마지막 공모주였죠. 이 DX 단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폐배터리나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공모가 최당 상단을 뛰어넘는 10만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300% 뛰어오른 40만 원으로 오늘 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해 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장은 좀 많이 아쉬워하네요. 뭔가 졌다 뺏어간 느낌이다, 밉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코스피도 결국 오후장에 유지했던 빨간불 반납하고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김민술 아나운서가 이제 시장 브리핑할 때마다 머리 위에 있는 트리가 계속 짤랑대서 계속 그거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기분 좋게 장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진 않아 아쉬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일단 뭐 지수는 의미가 없고요. 네. 오늘 뭐 사실 오늘 좀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양도세 완화 뉴스가 나왔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매도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팔 사람들 다 팔았고요. 그거 기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추가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코스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게임주 악재가 더 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시장은 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52주에 또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잖아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니고 지수단의 움직임만 너무 몰입되어 있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시장을 다 봤을 때 다음 주의 중요한 주제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주제부터 보시죠. 지수 상승, 특히나 대형주의 쏠림,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눈에 띄었던 게 코스피가 2,600을 단숨에 뚫어냈고 한 방에 강하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2조 원 넘는 매수가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푸트를 빨리 대형주로 수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화정 과장은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큰손 수급 그리고 대형주의 쏠림 이어질 거라고 봅니까? 네,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지금 오늘 밤부터 결국 1월 3일까지가 산타랠리 기간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에는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 업체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은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충분히 방어가 되는 회사들이고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내년부터는 성장이 더
훨씬 더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혜택을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업체 대비 대부분의 저런 글로벌 매크로 자체가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현상. 최근에 뭐 BOJ 통화정책 회의도에서도 나왔지만은 내년 1월부터는 결국에는 엔화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최근에 도요다나 이런 혼다 쪽에서 강세였던 부분들이 최근에 현대차, 기아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잘 나왔죠 현대차가. 그게 결국은 내년부터는 자동차 구매 심리 자체가 회복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위에 있는 한국 시장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오르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장판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쏠림은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대신증권에서 연말에 코스피 대형주 비중을 줄이고 2차 전지를 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형주의 상승이 좀 이제 더뎌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과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봤죠. 잘 본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잘 봤다고요 내용을. 네. 일단 현대차 뭐 대형주들 지금 분위기 좋았던 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신증권의 말은 저희가 9월부터 한 10월까지, 10월 중순까지, 10월 말까지 추석 연휴 무렵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하락분을 지금 최근에 다 만회를 다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다 잘했는데 만회를 했는데 이때 올라왔던 매수를 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거는 반도체 섹터를 주로 샀고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도 좀 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기에서 추가로 그럼 제자리 갖다 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월 달에 지수를 다시 원위치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그럼 여기서 2,700, 뭐 2,800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대형주들이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아마 이쪽의 대신증권의 의견이었을 거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뭐 숫자가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기대감이지. 오히려 숫자가 많이 나왔던 현대차는 꺾일까 봐 우려했는데 내년에 생각보다 안 꺾일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한번 생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어떤 종목들은. 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고점 대비 조정이 뭐 절반 이상 50% 이상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좀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2차 전지 중소형 소재들 보면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동박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분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액 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개인적인 뷰는 2차 전지는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내년 한 3월 이후에 사셔도 내년 하반기에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어떤 키워드 위주로 보시겠어요? 지금은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는 어차피 탄력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8만 원을 바로 가기도 어려울 거고,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갑자기 갈 수도 없겠죠. 네. 아주 슬로우하게 갈 텐데 가더라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IP든 디자인하우스든 그다음 팹립스 업체든지 간에 좀 적게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오히려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형주 시장에 수급이 계속 유입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알짜배기를 골라봐야 될지 두 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이건희 부장과 이화진 과장, SK하이닉스가 탑픽으로 일치가 돼서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고요. 이건희 부장은 그 뒤를 삼성 SDS와 현대차, 이화진 과장은 기아와 셀트리온입니다. 포탄에 SK하이닉스, 기아, 셀트리온 있으면은 좀 최근에 되게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삼성전자 아니고 왜 SK하이닉스냐? 이건희 부장님 말처럼 8만 원 전자 바로 가겠냐? 아니, SK하이닉스는 16만 원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디램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가 40%고 하이닉스가 35%입니다. 이게 원래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5%까지 바짝 추격을 한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번 4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건 사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내년에는 HBM이나 HBM3에 대한 기대감이 다 덩달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4분기 실적을 열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수기업이나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물론 최근에도 굉장히 11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빠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3E나 향후에 HBM4까지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샘플이 다 승인이 받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받고 늦게 10월 달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HBM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훨씬 더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시장을 치고 올라올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추후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25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뒤따라오는 건 삼성전자일 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주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지인이 SK 하이닉스를 몇 달째 물려 있다가 11만 원이 올라왔다고 팔았더라고요. 제가 왜 파냐, 팔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제 말은 절대 믿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14만 원 갔습니다. SK 하이닉스 이 14만 원에서 16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16만 원입니다. 손절가라기보다 이절 라인을 잡는 게 좋을까요? 11만 원 손절가 11만인데 왜 16만이라 얘기했냐면은 이 디램이 좋은 거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1분기 때 낸드 업황까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멘텀이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월 초반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디램 쪽에 얘 흑자가 났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를 픽을 한다기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이 더 픽할 가능성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략은 SK 하이닉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만큼 뭔가 오늘장에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근데 여기서 알짜배기라고 했잖아요. 실상 SK 하이닉스 그래 현대차, 기아 좋은 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삼성 SDS는 진짜 알짜배기가 될 수 있어 보여. 왜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관심을 전혀 안 주셔가지고 관심 없는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11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왜 이렇게 올랐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기 어려운데 주가가 일단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삼성 SDS가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삼성 그룹 내에 어떻게 보면 잡스러운 걸 다 합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전산망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이제 교육 뭐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가 물류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어떻게 보면 SI 업체죠. SI 업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처음에 주목받은 건 상장 때 주목받고 그 뒤로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상장할 때 제가 모든 지인들한테 다 팔아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삼성그룹 내에 지금 모든 시스템들을 AI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면 SDS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물류 사업도 AI랑 굉장히 관련이 많죠. 점점 자동화되고 있고 이제 물류 사업도 지금 엠노랑 같이 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소형 업체 중에 이런 이제 물류 사업도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SDS가 이렇게 보시면 양대 큰 사업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회사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실적이 나빠서 안 좋았냐가 아니라 주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식이 뭐냐면 실적의 변동성이 없는 주식인데 거의 없습니다. 항상 8천억만 버는 8천억에서 9천억만 버는 회사입니다. 매년. 그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이제 입장에서는 좋은데 편하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없어 좋은데 문제는 주주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성이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적어도 한 20만 원대까지 복귀는 뭐 악성 매물대가 있는 데가 한 2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까지. 저희 이거 SK하이닉스 아니고요. 삼성 SDS 말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삼성 SDS도 공교롭게도 목표가가 똑같이 20만 원. SK하이닉스도 20만 원입니다. 네. 둘 다 20만 원이고 정말 알짜배기라고 말해 주셨어요. 실제로 삼성가에서의 AI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다 삼성 SDS가 한다면은 다가오는 CES에서도 이 삼성 SDS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 올랐던 것처럼 야금야금 몰래 오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보면 거의 개인들보다는 주로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몰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전혀 아마 이런 종목을 왜 해 이렇게 지루하시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올라올 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 보면 20만 원 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형주 탑픽은 둘 다 SK하이닉스로 일치가 됐고요. 그 외에 자동차도 일치가 됐어요. 기아, 현대차, 그 외에 셀트리온, 또 진짜 알짜배기 삼성 SDS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무엇 위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 언급만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대형주 장세가 가냐 안 가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연말인 만큼 어느 정도 당분간 조금 강력한 뭐 매크로 이슈나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 요인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항상 뭐 1월 효과 이전에 대형주 장세가 계속 꾸준히 좀 잘 나왔던 시즌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물론 오늘은 조금 막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유입세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월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 1월 효과 또 대형주 매매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